정기 구독한다고 하면 신문이나 잡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죠. 요즘엔 이렇게 일정 기간 돈을 내고 물건 등을 받아 쓰는 구독 경제 서비스가 생활 속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금요일의 오아시스 신기주 경제문화 전문 기자와 구독 경제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신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구독의 사전적 정의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네. 사서 읽는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전통적인 뜻인데 이제 신문 잡지가 대표적이죠. 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좀 이 의미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요즘 신문, 잡지 구독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뭐 네, 그분들도 그건 계시지만 이제 네. 확대되고 있겠죠. 네, 역설적인 것인데 예전에 구독했던 대상이 신문과 잡지라고 하는 미디어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까지 구독한다고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 것까지 구독을 한다는 게 그렇죠. 큰 변화일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영상을 구독해서 지속적으로 그 대부분의 영상들을 무제한적으로 공급받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만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면도날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유명한 스타트업인데 이제 와이즐리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면도날의 투자치가 비싸다. 그러니까 구독을 통해서 저렴한 면도날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것이어서 구독자를 많이 모았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네. 이 덕분에 양질의 면도날을 주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되었고 싸인 값으로요. 덕분에 이제 와이즐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기업 입장에서 보다면 수요도 예측할 수 있고 매달 정기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효과를 거두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구독 경제라고 하는 게 이제 소비자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면도날을 구독한다. 하필이면 왜 이 구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까요? 그러게요. 사실 영어로 치면 subscribe, subscription이라고 하는 거고 구독 경제라고 하면 subscription economy라는 걸 뜻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subscribe라는 게 계약서에 이름을 쓴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네. 구독이라는 게 뭐 글자를 읽는다, 활자를 네. 읽는다는 개념이 더 강했지만 이제 미국 경제, 서구 경제권 안에서는 특정한 서비스를 계약서를 맺고 공급받는다는 개념이 강한 거고요. 네. 그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됐을 때 구독, 그래서 구독 경제가 된 거겠죠. 네. 근데 이제 구독 경제의 종류가 4개 정도로 구분하실 수 있겠다 싶은데요. 네. 정기 배송 서비스가 있겠고 대여형, 정기 방문, 그리고 무제한 이용 서비스가 있습니다. 무제한 이용 서비스는 익숙한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통해서 무제한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공급받는 네. 거겠고요. 정기 방문은 와서 기사가 직접 서비스를 해주는 것, 네. 대여형은 일정 기간 대여하는 것, 정기 배송은 뭐 신문, 잡지 같은 일정 시기가 되면 배송받는 서비스인데 이 네.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서비스화되어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대여형이라고 하면은 그 최근 급성장한 렌탈업이라고 보통 하죠. 네. 뭐 정수기라든지 공기청정기처럼 이렇게 큰 돈 주고 사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뭐 필터를 갈아준다든지 관리가 필요한 제품들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일정 기간 대여하는 그것도 지금 구독 경제의 하나의 형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사실 그것까지 포함한 거죠. 구독 경제라고 하는 게 원래 존재했던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가정에서 익숙한 게 정수기겠죠. 정수기를 통해서 일단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소유해야 하는 정수기를 빌리고 대신에 필터를 주기적으로 갈아주면서 네. 서비스를 받는 개념이었는데 이 개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구독한다고 생각했던 또는 대여나 임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서비스까지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면도날이고 또는 커피고 또는 심지어 와인이고 그리고 뭐 심지어 책까지 확대되면서 구독 경제라고 하는 거대한 경제 규모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참 구독할 수 있는 품목들이 정말 다양한데 자동차까지 구독할 수 있다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사실 저도 자동차를 구독해서 타본 1인입니다. 아, 네. 네, 국내에 그 대형 자동차 회사들,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차에서 이런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이른바 자동차를 더 이상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자동차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게 뭐 제네시스 스펙트럼 또는 현대 셀렉트 같은 구독 서비스를 내놓게 된 거거든요. 네. 이걸 서비스로 활용하게 되면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는 소심해서 타보기 어려웠던 과감한 차종 또는 색깔을 선택하게 돼요. 네. 우리 보통 차를 선택하면 색깔은 검은색 또는 회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죠. 네. 오래 타야 되니까 질리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차도 그래요. 커야 한다고 생각하죠. 가족끼리 가끔 주로 개인이 운전하지만 또는 주말에 나들이 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런 현대 셀렉트나 제네시스 스펙트럼 같은 서비스 이용해 봤더니 어떤 느낌이 있느냐. 네. 내 돈을 내지 않고도 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내가 그 차를 대여해서 활용하면서 네. 내가 과감하게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또는 2인승 쿠페든 이런 거 활용하면서 이 차종에 대한 경험을 늘리게 되고요. 때론 일정 기간 동안 사이에서 차를 교체할 수 있으니까 네. 내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차들을 타볼 수 있는 장점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빨간 차 타다가 뭐 노란 차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또 네. 작은 차 타다가 필요하면 큰 차도 그냥 주문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사이에서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제한 네. 횟수 동안만큼 충분히 바꾸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되면 또 다음 횟수의 서브스크라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차종을 내가 원하는 만큼 바꿀 수 있는 게요. 그러면 그 지금 많이 좀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 리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리스의 거죠? 경우에는요, 1년 혹은 2년 기간 동안 사이에 특정 차종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는 바꿀 수가 없죠. 네. 하지만 구독 경제의 경우라면 차를 바꿀 수 있고요. 심지어 세금도 안 내고 관리비도 안 됩니다. 내가 내는 건 기름값뿐인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소비자한테는 많은 장점이 있고요. 제가 차값 대비해서 구독료를 비교해 봤을 때는 네. 수년 동안 사이에는 분명히 소비자한테 매우 유리한 서비스더군요. 네. 특히 새 차를 해야 될 경우조차도 차를 교체하면 되는 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지금 가격적인 측면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 구독의 형태로 소비를 할 때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하나 가격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면도날 서비스만 해도요. 실제로 네. 시중에 있는 면도날이 상당히 비싸다는 걸 어쩌면 남성 치차장분들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특정 그 렌탈 서비스, 그러니까 면도날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거의 3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면도날을 네. 정기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일단 가격적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 제품을 서비스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싶지 않게 되면 즉각 중단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네. 차를 한번 구매했다가 그 차가 질리거나 재미없거나 또는 내가 차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올 수 있어요. 해외에 출장을 간다거나 네네. 또 장기적으로 방학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차를 서비스를 중단하고 차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겠습니다. 구독 해지만 하면 되는 라고 할 수 거네요. 있다는 건 굉장히 새로운 소비 경험이죠. 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유리한 건가요? 네, 일단 매월 정기적으로 우리 서비스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있다는 것은 매출, 수요가 예측이 가능해지죠. 네. 기업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잖아요. 하지만 다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가 된다는 걸 일정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요즘처럼 상품 판매 수요가 부진하다고 고민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 구독 경제가 어떤 건지 아직도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미있게 잘 정리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O great one who summons me, loyalty to wishes 3. Watch out! You done wound me up. Watch this. About to show you what I'm working with. This the big part. Watch out! This the big part. Can your friends do this? Can your friends do that? Can your friends pull this? How do they let it hack? Can your friends go? 지금부터 비어있는 이 공간을 구독만으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I'm the king of the land. I can sing rap dance if you give me a chance. Oh! Don't sit there buggy-eyed. I'm here to answer all your midday prayers. You got me bona fide, certified. Got a genie for your charge affairs. I got a powerful urge to help you out. So what you wish? I really want to know. You got a list that's 3 miles long, no doubt. All you gotta do is rub like so.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방도 사실은 구독한 공간입니다. You big nabob, you ain't never had a friend, never had a friend, you ain't never had a friend, never had a friend, you ain't never had a friend like. 자, 이 전통적인 소유 개념보다는
경험에 좀 더 중점을 둔다는 건데 맞습니다. 네. 이미 좀 대세로 자리 잡은 공유랑은 또 네.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 보여요. 네, 사실 공유 자동차 서비스의 대표는 우버죠. 네. 우버의 경우에는 사실은 특정 서비스를 일정 단기간 동안만 빌려서 이용하는 걸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내 것인 적도 없고 사실은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공유라는 개념이고 네. 소유는 이 모든 건 처음부터 끝까지 내 거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제조사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밀레니얼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줄어들고 가고 있다는 거죠. 네. 예전이라면 마이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네. 마이카 시대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자동차이고 심지어 운전면허증조차도 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대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의 니즈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소유 넘어서 공유와 구독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인데 특히 구독은요. 재밌는 것은 소유하고 공유의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 같은 무엇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방금 아주 경쾌하게 소개해 주신 네. 저 영상 속에 있는 기자분처럼 내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소유할 수 있죠. 하지만 알고 보니 내 것이 아니나 그 서비스를 활용하는 동안은 충분히 그 서비스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 요즘 소비자들이 소유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 기업들이 구독이나 공유에 눈을 뜨게 된 이유일 겁니다. 네. 구독 경제는 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대세인 어떤 시대가 온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아예 새롭게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실은 가장 핵심은요. 이제 기업들이 제품, 상품을 팔아서 매출을 올리고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네. 대신에 내 제품을 어떻게 서비스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면도날 기업이라면 면도날을 어떻게 서비스화 시켜서 지속적으로 즐거운 면도의 기쁨을 서비스화 시켜서 제공해 줄 것이냐. 자동차라면 자동차를 원하는 만큼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해줌으로 해서 그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돈을 지불하게 할 것이냐. 네. 과거에 20세기가 제조업 중심이었다면 21세기가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서비스 중심 시대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당연히 제조업 기업이라고 했던 기업들조차도 스스로를 서비스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고객들한테 끊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네. 기업의 체질을 완벽하게 바꿔주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원래는 제조업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서비스인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게 네, 바로 그렇죠. 음반 산업이죠. 네. 음악 산업은 우리 원래 CD를 산다, LP를 그러네요. 산다 였는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당연히 음원조차도 구입하지 않죠. 그냥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고 있죠. 네. 결국 음반사들은 음악을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냈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그런 요구들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게 뭐 꼭 음원을 안 사고 스트리밍만으로 듣는 것이 뭐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네. 그런 현상이 지배적이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좋은 면만 있는 걸까요? 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정말 경쾌하게 이 구독 서비스 네. 보여주신 기자분한테 본인의 건 아무것도 없죠. 그 모든 구독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집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네. 그러니까 소유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때때로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음악, 이제까지 내가 봤던 모든 책이 구독을 중단하면 사라진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네. 물론 한편으로는요. 구독 경제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발굴되지 못했던 책이나 음반을 소비자가 선택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발견됐던 내가 만들었던 많은 라이프 스타일이 한순간에 구독료를 낼 수 없을 때 사라지게 된다는 것, 네. 소유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내 것이 아니었다는 위험 요소가 존재하죠. 네. 또 한 번 구독을 하면은 또 쉽사리 좀 끊기 어렵거나 구독해놓고 뭐 좀 잊어버린다거나 하면서 이 또 구독료가 쌓여가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일 수 있는데 네. 사실 따지고 보면 기업한테 제공하는 비용들이 네. 내가 그 자동차 또는 특정한 제품을 샀을 때보다 훨씬 커지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 기업이 원하는 바이기도 할 텐데요. 한편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대신에 마케팅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싼 값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구독 경제는 결국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원하는 부분으로 진화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금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떠오르는 소비의 흐름인 구독 경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경제문화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